안녕하세요. 여러분, 적천수가 되겠습니다. 무가 신을 만나면, 자,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109페이지 가시면 돼요. 109페이지. 무토가 신금을 봤다. 그럼 어때요? 식신이에요? 상관이에요? 상관입니다. 상관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을 상자니까. 이 상관으로서 을목이 뭐예요? 정관을 갖다가, 을목 목국토죠. 정관을 갖다가 이렇게 금극목으로 극제한다는 얘기죠. 을신청으로 이 관을 갖다가 극제를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죠. 원래가 상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토일간으로 보면 이게 상관이, 그죠? 이 상관이 여기에 경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신이 이렇게 있는데, 요 상관이 뭐예요? 여기에 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이 을목 정관을 갖다가 깨부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신금은요, 병화는 뭐예요? 여러분, 화생토로서 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인수는 뭐예요? 인수는, 자, 화생토를 해주죠. 나한테 화생토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화가. 그러면 인수는 나한테 보급로가 됩니다. 그죠? 나의 자격증이 되고, 나의 이불이 되고, 나의 옷이 되고, 그죠? 내가 먹는 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인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죄다 인수로 알고 계시고, 식신은, 식신상관은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식신상관으로 아시라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그죠? 화생토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화가 태양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화하고는 좀 다르죠, 차원이. 그죠? 자, 근데 이 병화가 들어오잖아요. 이 보급로를 어떻게 해요? 병신합으로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죠. 병신합으로서 뭐를 만들어내죠? 수를 만들어내죠. 결국 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토국수, 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재를 만들어내니까 병신합 수로서 토국수, 재를 만들어내니까 재물이 생기는 거죠. 재물이 생기는데 상관으로 생기는 거죠. 상관으로 생기니까 어때요? 상관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부정이다. 그래서 부정으로 번 돈이 상관이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상관운에 관을 때리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장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는 상관운에 직장을 때려치기가 쉽습니다. 거의 사표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닌다. 거의 상관운에 나와요, 남자는. 이렇게 상관운이 왔어. 그러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져요. 윗상사가 괴롭히게 되고, 또 본인이 사장이라면 아랫사람들이 속을 썩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사나 아랫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자기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일처를 해야 됩니다. 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랫사람한테 맡기면 어떻다? 탈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상관운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보고 확인하고 일 처리를 해야 그나마 탈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런 상관운이 왔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여자가 상관운이 오게 되면은요, 서방이 무조건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말을 함부로 하다가, 그죠? 상관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뭘 재서 저 사람 기분을 살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은 자기 할 말을 다 쏟아내는 게 상관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식상은 뭐예요? 내 안에서 다 나가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상대방 기분을 살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그게 화근이 돼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게 상관운이고요. 신혼 부부는 상관운의 권태기가 오게 돼요. 또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 어떻다? 무토가 신이 필요하면 이게 또 보석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 무토가 신금을 모은 보석을 본 거 아니에요. 좋게 발현되면 어떻다고요? 보석광산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일제 때 광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최창학 씨가 됩니다. 단촌 이석영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그 제일 가는 부자로 김구 선생님에게 경고장을 기부한 사람이, 이게 경고장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와 같은 겁니다. 평생을 광산 개발하려고 전국을 누비다가 평복 그 삭주에서 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나온 폐석으로 돌담을 쌓아놓은 것을 보고 그 대신 담을 싸주고 그 폐석을 가져다가 채굴을 해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이 최창학 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죠. 예. 아는 것이 돈이고, 그리고 모르면 다이아몬드 원석도 폐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창학 씨는 그걸 알아봤다는 거죠. 예? 거기 갔는데, 삭주에 갔는데 거기 그 돌담을 거기서 나온 그 돌로 담을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담을 싸주고, 그죠? 그 돌을 갖다가 채굴해 가지고 떼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대전에 또 박지원 선생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이 박지원 선생님한테 외상으로 문점을 하다가 노다지를 캔 다음에 백섬지기 논문서를 갖다가 갖다 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억만장자로 음덕을 지녔어도 팔자 도망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동경대학 유학을 다녀온 그 외아들이 그 명월관 기생과 연애를 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그만 그 자식을 잃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자식 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부자 아들 사주가 되게 됩니다. 단촌 선생님이 추명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을일, 이 을일이요, 을일 병술시에 태어나면 그의 자식 연애자금 거절하면 목매달아 자살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써 있다? 추명가에 써 있습니다. 을일 병술시라는 거죠. 그 아들이, 최창학 씨 아들이 을일 병술시 태어나면은 역시 그의 자식이 목매달아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 팔자 도망 못 한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주 보게 되면요, 이 을목이 어때요? 을목이 굉장히 신약하죠. 굉장히 신약합니다. 무일간으로 무목, 나무가 없고요, 이렇게 신금이 있게 되면은 여자가 독신이 많다. 목이 있어도 겨울에 태어났거나 화가 약하면 또 독신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무일간, 신금, 개수가 있습니다. 자, 신금 상관이 연립하고 있죠. 이렇게 연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립하고 있는데, 개수가 여기 개신기가 있죠. 이렇게 개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이렇게 여기서 나갔죠. 그러니까 천지가 냉한하죠. 천지가 굉장히 춥다. 거기다가 축토는 12월이니까 겨울생이죠. 한마디로 얼음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목이 갔다가 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는 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하고 관이 되잖아요. 이 재관인 목이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눈과 서리가 덮여서 그 꽁꽁 언 그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설사 이 사주에서 어딘가에 나무가 있더라도, 그죠? 눈과 서리가 덮여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주도 병화가 속게 되면, 병화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병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어딘가에 여사주가 병화가 있다면 부영 자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결국 언제 발복한다는 얘기입니까? 화나라에 발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오면은 그 북이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한겨울에 그죠? 개수가 투출됐다. 그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냉한하다, 굉장히 춥다, 얼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어때요? 천간에 화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은 얼굴에 화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간에는 화가 드러났고 지지에 화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사람이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